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주식에 좋은 투자를 하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이죠. 주식연구소 김민수 레몬리서치 대표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이 매년 2월 셋째 주 월요일에 대통령의 날로 지정해서 기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날은 증시 휴장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18일, 19일, 20일까지 그러니까 연휴가 쭉 이어졌다가 나흘 만에 이제 문을 열었잖아요. 뉴욕 증시 상황이 어땠습니까? 네, 안 좋았습니다. 예. 쉬고 나서 좀 힘을 내야 되는데 예. 힘 빠지는 증시였습니다. 어. 그래서 다우, S&P 500 모두 2% 가까운 하락세를 보였고 또 그동안 좀 올랐다고 하는 빅테크 쪽의 나스닥도 2.5%대 하락하면서 대표적으로 한 악재가 몇 가지 좀 작용을 했죠. 네. 특히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더 커졌고요. 특히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또 유럽에 가면서 우크라이나를 방문하면서 이제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도 약간 화가 났죠. 그래서 이번에 핵 전쟁과 관련된 얘기에서 지난 2010년도에 체결했던 뉴 스타트라고 하는데 핵무기 통제 조약에 대해서 미국과 러시아가 어떤 협약을 맺었던 부분들을 이제 참여를 안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유럽에 대한 여러 가지 분위기 더 안 좋아지는 게 아니냐 하는 관점들이 높아졌고 아직 끝나지 않는 전쟁에 대한 부담감들 계속 시장에 여파로 미쳤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금리입니다. 네. 특히 이제 미국의 2년물 국채 금리가 급등하면서 장중에 4.7%가 넘어가는 수치가 나왔고 게다가 10년물 국채 금리도 넉 달 만에 최고 수준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최근에 나왔던 CPI 지수나 또 생산자 물가 지수 모두 다 보게 되면 연준이 만족할 만한 수치가 전혀 아니다. 라는 관점 쪽에서 애써 시장이 금리 인상은 거의 다 왔고 그와 함께 이제 조금 더 지나면 다 올라온 금리가 이제 또 금리 인하가 될 게 아니냐라는 쪽에 대한 시각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기대감으로 작용했는데 이를 좀 꺾는 변화가 나왔다는 거에 대해서 시장이 좀 주목을 했고요. 마지막으로는 월마트와 홈디포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네. 저희가 잘 아는 유통업체들이죠. 근데 월가 예상치를 밑돈 쪽은 홈디포였는데 월마트는 오히려 실적이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됐던 부분들이 월마트 같은 회사가 실적이 좋아진다는 거는 즉 어떤 약간 인플레이션 시대에서 그래도 좀 싼 거, 좀 가성비 높은 거를 찾는 유통업체의 대명사인데 여기가 실적이 좋다는 거는 아무래도 소비 심리가 앞으로 그나마 그렇게 크게 꺾이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좀 고가 소비나 아니면 넉넉한 소비 쪽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반증이 아니냐라는 쪽에 또 좋은 실적을 가지고도 좀 꺾는 분위기가 나왔다. 이런 것도 어떤 시장의 심리를 좀 말해주지 않나 이렇게 바라봤습니다. 그렇군요. 미국 뉴욕 증시가 나흘 만에 문을 열었는데 크게 후퇴했고 상황이 안 좋았다고 정리를 해주셨어요.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1주년 앞두고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고 또 뭐 2년물, 10년물 국채 금리 급등했고 뭐 그 외에 뭐 월마트 이런 데서 실적이 좋아졌는데 그것도 역시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국채 금리 말씀하셨으니까 이 부분 조금 여쭤볼게요. 네. 그 뭐 2년물, 뭐 10년물 이런 미국 국채 금리 되게 중요하게 보는 지표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일단 뭔지 좀 짚어주시고 왜 중요한지 좀 알려주세요. 일단 국채 금리는 쉽게 말씀드리면 기준금리가 있고 시장의 실제 금리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움직이는 과정 쪽에서 특히 이제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장단기 금리차, 즉 단기 금리가 오히려 낮고 장기 금리가 높아야 되는데 지금 시점은 좀 역전된 상황들이 나온 게 가장 첫 번째고, 그러니까 즉 향후 상황이 불투명하다 보니까 장기 금리가 안 올라가는 현상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지금 나오고 있는 변화가 이어진 지 한참 됐습니다. 벌써 한 6개월 가까이 넘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현상 쪽에서 최근에는 어차피 어떤 연말쯤 가게 되면은 금리는 다 올렸고 인하할 거야라고 하는 보통 피벗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에 따른 기대감들이 오면서 금리가 많이 낮아졌었죠. 그리고 한때는 10년물 국채 금리가 3.5대까지 내려가면서 이제 기대감이 금리도 낮아지고 실제 금리는 반영하는 게 오히려
금리 인하까지를 베팅하는 수준까지 왔었는데 네. 최근에 나오는 지표들을 보다 보니까 그게 아닌 거죠. 특히 어떤 물가 지수는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고 있고 게다가 고용은 계속 좋아지고 있고 그러면 연준이 지금 이번 달에 3월 달에도 금리를 한 25bp 인상할 거라고 예상을 하지만 이거 연준이 만족할 수치가 아니다. 그러면 50bp까지도 올릴 수 있는 확률이 지금 지난주 같은 경우는 한 18%에서 24%까지 올라오다 보니까 또 베이비 스텝이 아니라 또 빅 스텝으로 가는 거 아니야라는 우려감들이 나오면서 또 시장 금리가 올라가는 현상이 나오죠. 이게 지금 그렇게 되면 시장 금리가 떨어지면서 이제 좀 한숨 돌렸다 싶어서 움직였던 빅테크 기업들이 바로 차익 매물이 나왔던 현상들이 오늘 보였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보통 네. 10년물 국채 금리를 시장 금리의 이제 기준점으로 본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연준의 피벗 아까 설명하셨는데, 그러니까 통화 정책 방향 전환이 될 것이다를 기대했죠. 그러니까 그동안 금리를 계속 인상하다가 좀 인하하지 않을까 기대를 했었는데, 지금 이런 스탠스가 좀 유지될 것 같다. 이게 네. 이런 심리 때문에 국채 금리는 이제 올랐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국채 금리가 좀 안전자산이다 보니까 국채 금리가 오르면 주식 시장이 이제 떨어지는 거죠. 주가 그렇죠, 같은 게. 그렇죠. 그러니까 네, 투자자들의 심리가 이제 그렇게 반영이 됐단 말씀이신 건데, 네. 일단 이번 주 뉴욕 증시는 이제 좀 전망을 해보자면 보니까 네.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정례회의 의사로 이제 공개되고, 네. 그리고 1월 개인 소비 지출 PC 지수가 23일에 발표됩니다. 일단 그 회의록에는 그동안은 이제 몇 명의 연준 인사들의 이제 중요 이제 말만 이렇게 좀 기사화가 됐다면, 이 회의록에는 연준 위원들이 무슨 말을 했고 어떤 의견을 나눴는지가 다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그게 공개되고 이제 개인 소비 지출 지수 발표되고 이제 이런 일정들이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이 이번 주 뉴욕 증시에 영향을 좀 많이 줄까요? 네, 지금 시장은 쉽게 말씀드리면은 연준의 스탠스는 바뀐 게 없습니다. 예. 그거를 그대로 보여줄 게 이번에 의사록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시장이 한 발 먼저 나간 거죠. 그러니까 즉, 앞으로 이제 연준은 금리 못 올릴 거야라고 하는 심리적인 부분들이 먼저 기대감으로 작용했다가 이게 약간 변함이 없을 것이다라고 제자리로 돌아오는 과정이죠. 역시 연준은 이번에 의사록에서도 그럴 겁니다. 또 예. 금리 인하냐 아니면 금리를 멈춘다는 내용은 전혀 없을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앞서갔다고 봐야 되겠죠. 그게 나오게 되면 역시 연준은 변한 게 없어라고 생각을 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나 두 번째로는 이제 PCE 지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CPI보다 훨씬 더 좀 광범위하게 물가 관련된 지표들을 보여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소비 지출 지수인 건데, 그렇죠. 여기서 예. 뭘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들어가고 있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CPI보다 좀 더 광역적으로 서비스 관련된 지표까지도 다 들어가 있다 보니까 연준이 좀 챙겨볼 수 있는 물가 수준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번에 수치는 어느 정도 알려진 게 생각보다 안 떨어진다가 아니라 살짝 더 올라간다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만큼 한 5%대 수준 정도로 지난달보다 한 0.5% 정도 또 살짝 올라갈 걸로 예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물가에 대한 자신감, 그러니까 떨어진다는 자신감을 확연하게 드러내지는 않겠죠. 하지만 지난 CPI 쪽에서 차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하우징과 관련된 쪽, 그러니까 주택 관련된 지표들은 초기에 떨어지는 폭이 좀 둔하다가 확연하게 떨어지는 게 반영되는 시점들이 이번에 아마 3월 달부터 한 상반기 또 내내 이게 작용한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이 먼저 좀 앞서갔던 부분들이 이 부분이죠. 그래서 렌트 쪽이나 하우징 관련된 쪽이 좀 더 완만하게 좀 낙폭을 좀 보여주기 시작하게 되면 이 부분이 물가를 하향 안정화시키는 보통 표현이 이제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그러죠. 네네. 이거에 대한 근거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석을 했는데, 근데 또 PC 지표 같은 경우도 또 세부적으로 보겠다는 입장들이 나오게 되면 의외로 또 시장은 차분해질 수 있겠죠. 그게 이제 오늘 이번 주를 바라보면서 이번 주 초였던 어제 미국 시장이 반영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제 국내 증시도 좀 보겠습니다. 오늘 장중 흐름은 어땠어요? 영향 준 변수들 어떤 거 있었습니까? 네, 오늘 시장도 한국 증시 별로 안 좋았습니다. 미국 증시가 충격을 받다 보니까 네. 국내 증시도 최근에 한 2,400선 중반대 있던 지수가 한 또 2,420선이 좀 이탈하는 모습들이 나왔고요.
특히 최근에는 약간 지수는 정체를 보이다 보니까 종목적으로 빨리 움직였었는데 그 중에 이제 코스닥 지수가 훨씬 좀 더 강한 모습들을 보였는데 오늘은 이제 코스닥 지수가 좀 더 낙폭을 좀 키웠고요. 그동안에 시장을 이끌었었던 2차 전지 관련된 섹터들이 좀 더 변동성 커지면서 고점에서 매물이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미국 시장이 방향성을 아래로 잡고 있는데 한국 증시가 버틸 것이냐 라는 부분들과 함께 또 환율이죠. 네. 지금 달러가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보다 원화가 좀 더 약세로 가는 모습들이 커지다 보니까 지금 1,300원대 이상으로 들어가는 모습들 쪽에서 외국인들은 그러면 환율이 원화가 약한데 대응을 하기가 좀 힘들겠어. 그런 쪽에서 외국인 매도 또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가 강하다 보니까 기관의 프로그램 매도 이 부분이 오늘 시장을 좀 압박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국내 증시 오늘 시장은 별로 그렇게 좋진 않았는데 요거 하나만 짧게 더 여쭤볼게요. 네. 보니까 요즘에 국내 대기업들이 주주 환원 정책 확대하겠다, 뭐 배당금 확대하고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하고 막 이런 거 정책을 막 내놓더라고요. 그럼 네. 이런 것들이 앞으로 향후 국내 주식 시장에 조금 긍정적인 그 요소는 되지 않을까요? 네, 긍정적인 요인이 맞습니다만 근데 이게 지금 당장 그렇다고 해서 시장을 돌릴 만한 그러니까 장기적인 주주환원 정책이 시장에 특히 이제 기업들의 저평가를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은 나온다고 보는데 예. 하지만 지금 당장은 금리나 아니면 뭐 환율 또 이런 연준의 스탠스 이런 거 가지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아직 또 본격적으로 이를 바탕으로 주가가 릴레이팅 되기는 좀 힘들다고 봐야 되겠죠. 아, 그렇군요. 네. 예, 잘 알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민수 레몬 리서치 대표였습니다.